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셀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팔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채권은 또 그렇죠.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채권국이라는 안전성이 부각을 받으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채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분위기가 좀 변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 주식시장에서도 언제든지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값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고요. 과거 이제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라든가 특히 이제 IMF 때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란 한 국가의 이제 비상사태, 즉 이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주식이나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죠.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래서 채권도 많이 팔았던 시기였고요. 사실 그 이후에는 보면 주식은 많이 팔아도 채권까지 대규모로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즉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쨌든 최소의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주식도 사야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시장에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자금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살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거가 결국은 나중에 다시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자금을 좀 뭐랄까 좀 모아놓기 위한 그런 부분은 해석도 해볼 수 있다. 뭐 이게 너무 낙관론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세 물론 8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니까 좀 겁이 나긴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한 번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세 그렇죠. 전쟁인데 최악은 지났다라는 뭐 언급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위도 계속 벌어지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 지금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그 행보에도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 불확실성이 점점 더 해소되는 국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 네. 세워야 될까요? 마켓나 일부를 통해 알아보시죠. 네. 지난주에 반도체 좋았죠. 앞서 제가 뉴스 브리핑 할 때 지난주 주간 그 ETF 상품들, 펀드 상품들 수익률 비교를 해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탑5 중에 4개가 이 반도체 관련 상품들이더군요. 그 정도로 지난주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반도체 수주들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사실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범용 반도체들 중심으로 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관세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꺾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관세 리스크만 좀 걷어지면 반도체 수주들에 대한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주가가 3.4%나 급등을 했던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 모건 스탠리 얘기입니다. 글쎄요,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를 참 되게 발목을 자꾸 잡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그랬죠.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 그런 제목으로 그때 리포트가 나와서 SK하이닉스 그때 뭐 삼성전자는 계속 안 좋을 때요.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나가다가 한번 확 꺾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를 저격했던 배경은 관세 영향의 직격탄을 SK하이닉스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럼 SK하이닉스냐? SK하이닉스가 HBM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제 논리가 되는 거고요. 최근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빙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빙산에 다가온다. 여기서 말하는 빙산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스버그죠. 영어로 따지면 이 빙산이라는 건 관세율이다. 이렇게 이제 메타포를 써서 표현을 했던 거였고 HBM의 이 칩 패키징 용량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어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HBM이 지금 이제 선단 공정으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6세대까지 지금 일단 개발이 된 상태죠. 12단. 근데 이게 7세대, 8세대에 가려면 현재 패키징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들 기술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한
차세대 패키징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논의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똑 떨어지는 게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이 얘기도 하는 거는 결국 관세라는 이런 어떤 촉매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에 3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리포트를 하면서 목표 주가 올릴 때도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었는데 SK하이닉스보다 이번에도 역시 리포트를 내면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탑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탑픽이냐? 모건 스탠리의 얘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진다. 뭐 관세 리스크나 이런 모든 면을 감안했을 때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그랬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누가 더 크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아직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나온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HBM3E, 이 5세대 이 HBM3E가 또 퀄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글이 삼성 걸 쓰려다가 포기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공급선을 옮겼다라는 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HBM 5세대 HBM 그리고 나중에는 6세대까지 결국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현재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로 좀 D램 시장은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판을 다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모건 스탠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다음 체크사항도 첫 번째 체크사항과 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압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3% 넘게 뛴 거에 비하면 주춤한 거죠.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관련돼서 사실은 모건 스탠리는 탑픽으로 꼽았지만 악재들이 사실은 훨씬 더 여전히 많습니다. HBM3E 말씀드린 대로 다시 퀄테스트 통과 실패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과도한 발열 문제 또 이 전력 소비 문제 이게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삼성 대신 구글 대신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공급사로 선정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삼성이 그래서 또 삼성은 DDR4, HBM3E, HBM2E죠. 이거는 이제 4세대. 이런 구형 D램과 HBM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좀 그 고사양 말고 저사양의 반도체 D램 관련돼서는 지금 이미 거의 다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슷한 수준의 제품일 경우에 삼성이 중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사실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거고 대신 고부가 D램 예를 들어 DDR5라든가 GDDR7이라든가 그다음에 HBM3E 이 5세대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HBM3E가 어쨌든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뭐 구글이 됐든 다른 어떤 빅테크가 됐든 이제 삼성 것도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써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인식을 시장에서 좀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세대에서 좀 이 판도를 뒤집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나온 얘기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이 다음 이제 패키징 방식이죠. 그거를 좀 다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도입을 해서 적용을 좀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삼성전자가 범용은 이미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부가 같이 첨단 이 D램 쪽에서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갈수록 후발주자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사항 가보죠.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3.4%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조금 이제 낙폭을 줄인 거고, 이렇게 장 초반에 확 떨어졌던 게 바로 개장 전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카카오의 SK텔레콤이죠. 카카오의 지분을 대량으로 블록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졌던 건데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많이 반등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날 금요일 날이죠. 재미있었던 거는 외국인들이 무려 740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400만 주가 넘게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좋지 않죠. 매출도 마이너스 5%,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2%나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카카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가 급락했던 거를 기회를 틈타서 카카오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배경은 일단 AI 전략과 관련돼서 좀 카카오가 경제 우위에 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랑 손을 잡고 이 카바나를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톡이 이게 참 엄청난 사실은 자원이죠. 이거를 활용 AI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비자 단에서 이 AI 기술이 접목되는 이런 걸 활용을 할 경우에 그 잠재의 어떤 가능성은 참 무시 못한다.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김범수 의장이 이제 어쨌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핵심 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새벽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카카오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제 국민주로서의 어떤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AI 시대에 맞아서 오히려 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정말 중요한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고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뉴욕 증시의 급등세가 나왔죠. 나스닥이 이날 증시에서도 1.2%대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빅테크 간의 종목들이 크게 올라줬던 게 나스닥 지수에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날 증시에서 4%대 상승 기조를 이어갔고요. 테슬라는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 동안만 무려 저점 대비 20%의 반등을 보였던 게 바로 테슬라인데요. 일단 부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5월부터 테슬라에 보다 집중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전해지면서 일단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테슬라 워낙 하반기에는 패턴적으로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저점을 다지고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말 사이 전해졌었던 관세에 관련된 코멘트도 함께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적은 글이 또 시장 안에서는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일단 본인의 관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왔던 글로는 관세 수익 덕분에 미국의 국민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는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계층에게는 특히 큰 혜택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본인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미국 시민들의 마음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동일한 것은 아니겠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까지 내려왔다라는 통계치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지지율이 42%로 역대 대통령 대비해서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관세나 경제 쪽뿐만 아니라 이민이나 외교적인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나 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의 채찍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들을 내놓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던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어서 함께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52.2의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잠정치보다는 소폭 상향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3월 대비해서 여전히 8% 정도 소비심리가 줄었다라는 거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6.5%까지 올라가면서 44년 내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소비자들의 심리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즉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는 지표가 확인이 돼서 일단 이번 주에 전해지는 주요 경제 지표들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주요 일정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오늘은 크게 중요한 일정이나 경제 지표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굉장히 바빠지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200개 가까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있고요. 무엇보다 M7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이번 한 주 동안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는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5월 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지표가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3월의 PCE 지표가 30일에 있고요. 그리고 5월 2일에는 4월에 대한 고용 보고서 그리고 졸츠 보고서까지 이번 주에 모두 공개가 되는 만큼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일단 프리마켓에서 변동성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자, SK하이닉스만 홀로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다시 한번 국내 반도체주들을 흔들어 놓을지 지난 금요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개장 전에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의 상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보고 있고요. 오늘 확실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 시장에는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S랩 지금 6% 넘게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WCP도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급등이 오늘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도 급등세로 연출될 수 있을지 오늘의 시장 분위기 같이 지켜보시죠. 일단 개장의 상황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 TV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종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공략주인 빅샷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시 종목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은요. 예스티를 들고 오셨습니다. 전거래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예스티도 뭐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한몫하는 종목이긴 한데 네. 반도체 쪽에서 HPSP 관련돼서 이제 특허 심판 승소를 했다. 고압 어닐링 장비 시장 진입 초일기. 이제 그동안은 이제 HPSP가 이제 독점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예스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목을 좀 받았는데 어닐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네. 우리가 보통 제철소에서 담금질 있잖아요. 담금질하는 거 뭐 뜨겁게 했다, 차갑게 했다. 그것도 네. 어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닐링 장비라는 거는 이제 웨이퍼가 이제 이온 주입하고 이랬을 때 이제 뜨거운 열로 인해서 좀 약간 손상이 돼요. 그럼 그거를 어떤 특정 온도로 만들어서 이제 그 손상된 웨이퍼를 이렇게 치료를 하는 장비가 이제 어닐링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 처리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PSP 주가가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더 궁금하긴 한데 나름대로 예스티가 일단은 독점 시장을 깼다라는 점에서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장비를 수주하느냐가 이제 문제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예스티가 승소를 하면서 주가에 또 갑자기 강하게 상승을 하던데요.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자리는 네. 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이 화살표가 약간 이쪽으로 돼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을 때 체결 강도가 일단은 그 신호를 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결과를 예상한 쪽에서 일단은 좀 매수가 들어간 게 아직 아닌가. 결과가 안 나왔을 그렇죠. 때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올랐고 금요일 날 일단 뭐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24% 거의 25%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2월부터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고점의 벽을 하루 만에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승소라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결 강도가 이미 신호를 줬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화살표 나온 날 어떻게 신호가 나왔을까요? 23일이네요. 네. 거래량이 오히려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네.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 체결 강도가 굉장히 당일 체결 강도 0.8% 오른 상태에서 172, 그다음에 5일 체결 중간에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때 매수를 들어갔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다음에 금요일 날 5일 체결 강도 118, 당일 체결 강도 거래량은 뭐 굉장히 많이 늘어서 55만 주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일 날 체결 강도 당일과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하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한번 줬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사님의 말씀처럼 기사가 나오기 전에 선행 지표가 체결 네. 강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스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PKC. 네. 이제 백광산업이죠. 네. 한동안 굉장히 거의 1년 동안 거래 정지 들어갔다가 전 대표이사가 이제 횡령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상장 심사를 받고 다시 좀 거래가 유지 심사를 받고 거래가 재개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뭐 과거에 이제 거래 정지된 이후로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네.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최근에 백광산업이 관련돼서 나트륨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말을 굉장히 좋았었어요. 맞아요. 이제 네. 그것과 관련해서 백광산업이 모멘텀이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사명을 변경하면서 기업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 좀 주목하고 있는지 볼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9개를 일단 제시를 했는데 19개 딥테크 도전기업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사실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19개 중에 요 양극재 나트륨 이온 전지 관련돼서 이 PKC 이제 백광산업이 수산화 나트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꼽혀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부분이니까 그냥 조금 더 추이를 지켜만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소식으로 인해서 나트륨 그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차트 보면서 한번 저희 살펴볼게요. 네. 네. 일단 뭐 나트륨이 리튬 대비해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네. 리튬 같은 경우 또 한정된 곳에서만 또 생산이 되고 채굴이 되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 상용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전기차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서 전기차의 상용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배터리 가격인데 그 부분 뭐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약간 진출해 있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기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어떤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고 계속 신호가 유지가 됐겠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7.9%로 마감을 하는 좋은 흐름을 PKC가 보여줬습니다. 네, PKC에서도 이제 어제 정거래일이었죠.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사명을 변경한 뭐 뜻을 살펴보니까 차가운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처럼 뭐 네. 화학 소재를 한다. 뭐 이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 했는데 어쨌든 그 소금 관련된 그 나트륨 관련된 그런 거라서 그런 거죠. 네, 저도 오늘 네. 배웠네요. 저도 몰랐었는데. 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저희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PKC 네. 3.8% 상승한 날 이제 체결 강도가 처음 들어갔죠. 그러네요. 한 달 처음 만에. 들어갔고 계속 좀 유지해줬고 전날 이제 목요일 날이죠. 음봉 나온 날 5일 체결 강도 유지를 해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급등.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신호를 줬고 좀 약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서 신호를 유지를 해줬고 금요일 날 급등까지 PKC가 좋은 어떤 그 신호를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PKC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넥슨 게임즈인데요. 넥슨 게임즈 보고 계신 집중하고 계시는 모멘텀 뭐가 원래는 있을까요? 넷게임즈였었는데 네. 넥슨 GT랑 합병하면서 넥슨 게임즈로 바뀌었죠. 네. 예전에 이제 과거에 넷게임즈였을 때는 좀 약간 그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얘기를 하는 좀 약간 그 시장에서 주류가 아니라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런 게임들 많이 만드는 네. 기업이 좀 유명했고 나름대로 히트작도 있긴 한데 넥슨 게임즈, 그러니까 넷게임즈가 넥슨 GT랑 합병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합병을 했으니까 93% 증가, 뭐 임원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기존의 모바일에서 뭐 PC, 콘솔까지 좀 약간 확장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신작 게임과 함께 펄어비스와 함께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다. 우리나라 그 게임주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네. 신작 개발 기대가 신작 이제 발표 기대감으로 오르고 신작을 발표한 날은 급락을 합니다. 거의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시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그 기대감보다는 신작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평가가 좀 약간 차가웠던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가 나름대로 게임주들 근데 펄어비스와 함께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많이 네.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많이 네. 오르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서 신호를 줬고 한 4일 정도 횡보를 했고 금요일 날 6% 정도 일단은 좀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자리를 제대로 좀 잡긴 힘들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수급이 계속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게임주들 중에 넥슨 게임즈가 좀 약간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의견은 조금 좀 러프한 안정된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위쪽으로 조금 더 홀딩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넥스게임즈 체결강도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체결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중간에 한 번 들어갔다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계속 홀딩을 했어도 큰 어떤 뭐 손실이 없는 자리인데. 그러네요. 네. 체결강도 들어가고 나서 4월 18일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 현재 120, 그다음에 한 달 체결강도까지 100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아무래도 기존에 10만 주, 20만 주 내외에서 거래됐던 거래량이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론 뭐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뭐 급등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81만 주로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흐름을 거래량과 체결 강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체결량과 함께 체결 강도가 이제는 한 달까지 100을 웃도는 지금 넥슨 게임즈인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6% 이상의 시세를 냈고 조정을 받은 뒤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좀 지표를 확인해 볼 만한 게 체결 강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들고 오셨네요. 네. SK케미칼 정확히 시장에서 무엇을 만드는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떤 사업하는 쪽이에요? 주력은 네. 이제 코폴리에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 친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좋은 물질이 나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식품 용기, 그다음에 화장품 용기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의 어떤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SK케미칼이 이제 그 바이오주로 많이 인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어떤 그린 바이오 관련돼서 어떤 그 제품 용기, 그다음에 어떤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를 볼 텐데요. 이슈가 없습니다. 왜 이슈가 없어요? 네,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사실 지금 SK케미칼의 주가 흐름을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좀 비슷한데 지난주 금요일은 SK케미칼 혼자 좋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사실 뭐 어떤 다른 부분이 없고 특별한 네. 부분이 한 SK케미칼도 시총이 작은 기업은 아닌데 뭔가 느낌 있는 재료가 있어야지만 좀 모멘텀 있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7% 올랐는데도 사실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결 강도로 일단은 그 모멘텀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수급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급락 후에 사실 너무 많이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주주분들은 굉장히 7% 오른 거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참 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일단은 손실 나 있는 분들이 수익으로 빨리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없는데 6% 이상 상승한 게 특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체결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날 나왔고요. 처음 들어갔죠. 그러네요. 체결 강도 4월 17일 날 5일 체결 강도 처음 들어갔고 그다음에 1% 오른 날 222라는 체결 강도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물론 그때까지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좀 않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작은 기업이에요. 10,000주 정도 단위로 거래량이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11만 주 거래되면서 일단 체결 강도 상당히 좋게 유지가 돼 있고요. 한 달 체결 강도도 99.53으로 일단은 조금만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와도 한 달 체결 강도까지 모두 100을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선 지금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려 12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특별한 이슈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 왜 SK케미칼은 사고 있을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이슈 나올 때 발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빅샷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KG 에코솔루션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KG 모빌리티 최대 주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냐면 일단 그 바이오 그 기름을 만드는 재생 기름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보통 폐유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음스 같은 데서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요? 네, 그렇죠. 아침이라 표현이 좀 약간 줄을 셌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재생 기름을 만드는 기업인데 자, 지금 시장에서 좀 평가가 나름대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도 굉장히 좋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는 KG 에코솔루션 바이오 디젤 원료 KT 메러 첫 수출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시동.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재료고요. 근데 밑에 쪽에서는 KG 그룹주들이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대표 기업들이 지금 다 그 실적이 좀 약간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KG 에코솔루션이 그나마 가장 좀 무난한 흐름을 실적을 좀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KG 에코솔루션을 보는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 소각 발표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의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돌파했네요. 네, 선을 그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요 선이 이제 올해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속 여기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이 선만 가격만 넣으면은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러네요. 절대 넘지 못할 가격대로 좀 보여줬던 KG 에코솔루션의 가격이 딱 5,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00원에서 원래 밀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5,500원에. 근데 거래량이 별로 증가도 안 했는데 아주 가볍게 좀 돌파한 흐름이 보통 이럴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기다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예상할 때는 일단은 가볍게 좀 그 5,500원을 넘은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 어떤 KG 에코솔루션이 좋게 보는 어떤 수급 주체가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어서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달 들어서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강도가 이제 원래는 기존에 이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때 들어갔네요.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단은 거래량도 10만 주 이쪽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한 달 체결 강도가 들어간 지 딱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당일,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가 모두 3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일단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KG 에코솔루션을 첫 번째 B샷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고 있는 KG 에코솔루션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간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선 차트도 괜찮고 이슈도 괜찮고 실적도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저희 빅샷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요. 정말 이 차트를 장기적으로 보면 한 10년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단 금호타이어
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 그렇게 안 좋아졌냐 하면 사실 금호 그룹 자체가 과거에 이제 대우건설, 그다음에 네. 대한통운 인수하면서 그룹사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물론 뭐 금호 아시아나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대우건설, 그다음에 대한통운과 관련돼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룹사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급이라든가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역대급 실적과 고품질 제품 정일택 대표 손끝서 피어난 금호 타이어. 사실 과거에 2010년까지는 금호 타이어가 그 한국 타이어보다 더 위에 있었었어요. 네. 근데 금호 타이어가 굉장히 어려운, 진짜 15년 정도, 10년 이상 힘들다가 이번에 시장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보면 이제 결손금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나오는데 결손금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까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4년도 기준으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결손금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25년도 올해 이제 금호 타이어가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결손금이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금호 타이어 재무가 네. 상당히 좀 문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금호 타이어가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과거에는 뭐 그 기술의 금호 타이어로 불린 만큼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제 그 한국 타이어와 함께 좀 시장에서 경쟁을 많이 해서 주가도 많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타이어 업계가 그 전기차 시대에 찾아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그 과연 이러한 결손금을 충당할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주가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네, 요건 이제 네. 단기적인 차트인데 이걸 네. 만약에 월 차트나 연 차트로 한 10년 정도를 보면 네. 정말 고점이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지금 시작이다. 조금, 네. 조금 올라간 거 전혀 네.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되는 이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급락을 할 때는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합니다만은 회복하는 속도도 뭐 그에 맞춰서 나름대로 좀 빠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금호 타이어 에서 보는 어떤 뷰가 일단 바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안정되게 바뀌고 있고 이제 재무도 안정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위쪽 방향을 한참 열어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업황이 중요하니까 네. 업황이 그렇게 크게 처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타이어 3사 중에 이제 한국, 넥센, 그다음에 금호 중에 가장 저는 윗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 구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회사가 금호 타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오른 거 크게 뭐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를 줬을까요? 네. 네. 지난주에 신호가 들어왔군요. 네. 2% 오른 날 일단 네. 체결 그 전에도 한 번 정도 들어갔다가 네. 다시 빠졌고 다시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추세가 강화가 된다라고 네.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비어 있다가 한번 들어갔고 이틀 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기존 이제 상승 추세가 강화가 되는 느낌인데 2% 오른 날 재진입을 했고 계속적으로 5일 체결 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한 달 체결 강도도 이제 90대 중반에 들어갔고 세 달 체결 강도도 90대 초반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단 수급이 굉장히 안정되게 좀 받쳐져 있는 그런 종목 중에 금호 타이어가 좀 눈에 띄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호 타이어까지 해서 체결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빅샷 종목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박건우 이사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SK 이터닉스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381억 원, 영업이익은 8억 원대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구조화 사업과 연료전지 등 대규모 실적 인식이 부재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실적 성장의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들은 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대기업 계열로 이 B2B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이고요. 또 연내 2건의 태양광 발전 구조화 사업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소규모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지난해 1기가와트 규모 수준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연료전지 같은 경우 장기적인 실적 가시성에 주목해보자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입찰에서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또 2028년 이후에 입찰 물량이 제시되는지 여부 확인해보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분기마다 가파른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HL만도입니다. 1분기 매출은 2조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7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5%대로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매출로 살펴보자면 북미 시장에서는 글로벌 전기차량 매출이 전년 대비 5%,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는 이 인도 현지 자동차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부품 사업 같은 경우 전년 대비 58%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 매출이 감소세를 나타낸 상황이고요. 1분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2.5조 원 수준으로 연간 목표치 18%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 또 인도 현대차 등 전기차용 부품 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포인트들 살펴보시자면 2분기 이후 신차 생산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 내 납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인도 오이향 납품과 납품이 2분기 이후에도 호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멕시코 신공장에서는 2세대 브레이크 시스템을 생산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또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에 자율주행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9.3%, 영업이익은 82.3%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시자면 먼저 이 중공업 부문 같은 경우 납기 변경으로 2월된 유럽 매출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해서 25.7% 매출이 늘어나면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또 인도 법인에서는 고수익 초고압 차단기 매출이 집중된 영향 받아가고 있고요. 또 북미에서는 20%대의 매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6% 늘어난 2조 원대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10.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북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믹스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마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미국 현지 공장 최초로 765기가볼트, 6kV의 변압기를 수주한 상황이고요. 또 수주 믹스도 고수익 중심으로 개선세를 나타내는 데다 북미 생산법인에서는 캐파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60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6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는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 삼성 SDI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8% 줄어든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유럽 전기차 고객사 재고 조정과 또 ESS의 계절적 비수기로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 받아가고 있고요. 또 원형전지는 출하량 감소로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또 관세 영향으로 스텔란티스의 판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신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가 증가한 영향 받아가고 있고요. 중대형 자동차 전지 부문에서는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유럽향 중대형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증가폭은 전분기 대비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OLED 소재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목표 주가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18만 5천 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45.9%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훈 차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는 중국산 특정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와 중국 의료 장비와 특정 산업용 화학 물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조정 이후에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좀 강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승 강도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좀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책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서 정책적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서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좀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SKT 사태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정책과 더불어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셔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삼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방이 크게 열려있진 않다라고 보다 하더라도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소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 28일 이제 이번 주도 이제 3일 지나면 또 5월로 넘어가는군요. 자, 오늘 8시 좀 5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켓 스탠바이 김민수 대표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은 지난주까지 쭉 가고요. 2%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일단 금요일 날은 1%대, 그 다음에 S&P 500하고 다우는 이제 0%대로 좀 상승폭은 확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오히려 기술주들은 더 강했죠. 테슬라 근 10% 올랐고 엔비디아도 4%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 좀 하나 보고 오늘 또 이번 주 시장 또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월요일인데 네. 탑3 좀 어떻게 좀 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 주도 무난하게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또 모르죠. 트럼프의 입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섹터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먼저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요즘에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정확하게는요. 소디움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CATL이 먼저 포문을 열었었고요. 지난번에 넥스트라라고 하는 쪽에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올해 말 양산하겠다라는 쪽들인데 특히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일단 나트륨이다 보니까 양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무게가 많이 무거울 텐데 그에 비해서 충분히 효율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또 좀 쇼킹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LFP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흐름으로 가져간다라는 쪽에서 국내 어떤 업계들도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개발을 시도한다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다 보니까 일단 결국은 많이 국내 업체들이 뒤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역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전고체와 같이 강한 고효율을 낸다라는 쪽들은 일단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들은 아무래도 저가형 그리고 소형이라든가 ESS를 대체하는 데 좀 쓰지 않을까라는 쪽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강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위협이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세그먼트가 다르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거는 애경 케미칼, PKC, 과거에 백광산업이었었죠. 이런 쪽의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 너무 테마만 쫓아가는 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내수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 12월 달이 가장 낮은 저점권이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또 모든 지표들이 거기서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최악은 통과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내수주의 기반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건설주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유통주 쪽에서도 왜 올라라고 하는 물음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추가적인 어떤 추경이라든가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표와 함께 꾸준히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을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월 초에는 제조업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고용 지표까지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동향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 쪽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또 애플까지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관세 협상 관련된 쪽의 동향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은 또 이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또 상황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수 대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국내 관련 기업들도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수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번 주에 꼭 체크해봐야 될 일정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장에 주목하고 계시는 탑3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조선주 소식이 첫 번째입니다. 끊이지 않는 호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의 대시세를 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그 관심이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 방한 소식이 있습니다. 펠란 장관의 최근 방한 계획 확정 소식에 따르면은 국내 유력 조선소 한 곳을 방문하여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인 MRO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트럼프가 워낙에 그 돌출 발언이나 과장된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실무진까지 들어오는 지금 상황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조선주의 랠리는 있었고 조선 기자재들도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주춤거렸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지금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HD 현대중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조선 대표주들이 일단 쇠빙선 마냥 고점 돌파를 시도하면서 위로 뻗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직접 방문했을 때 또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가 굉장하고요. 두 번째는 EST 소속입니다. EST가 기사 회생을 했죠. 반도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지만 HP, SP와 EST가 밥그릇을 놓고 정말 절대절명의 이 소송이 걸렸었는데 작년에 HP, SP에게 유리한 듯한 소송의 결과가 나와서 EST가 이대로 사업을 접고 퇴출되나 싶었는데 정말 기사회생하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지난해 9월 특허 등록된 완료 기술을 포함하여 2건의 특허 기술을 공개하면서 보완된 자료를 제시하여 HPSP와 특허의 무관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정말 결정적이죠. HPSP와 고압수소 어닐링 이 부분에서 이 한 기업은 나가야만 되는 지금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고압 어닐링 장비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인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HPSP가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반격에 나설 텐데 일단은 EST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지니언스입니다. 외국의 보안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생태계가 굉장히 작아서 보안주들의 시가총액이 정말 보잘것없이 작긴 하지만 지니언스가 꾸준한 외국인 지분 매집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2021년에는 5%에 불과했는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5.42까지 계단식으로 올라오면서 4분의 1을 외국인이 들고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주력 제품이 NAC와 EDR이고요.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모두 국내 최초로 지니언스가 개발했습니다. 최초에는 기업 정부 간 거래죠. 그래서 B2G, 거벌먼트였는데 이제 B2B 혹은 B2C까지 지금 확장되면서 이 확장성에다가 외국인들이 베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니언스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예, 지니언스 A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예, HPSP는 좀 사실 또 매각을 추진을 중이고 있는 회사라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고압 어닐링 장비 이제 확실한 또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각가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뭐 HPSP의 대응도 한번 오늘 이번 주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 좀 보죠. 자, 8시 58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4월 28일 월요일장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2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주말 사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또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이에 대한 홍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56%가량 오르면서 2,560선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7%가량 상승하면서 732선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1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물 시장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도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메모리 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조정을 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0.3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56,000원 터치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엔솔 오늘 3%에 가까운 강한 상승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10,000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4공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적 잘 나왔는데 못 갔습니다.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 출발로 지금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짧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의 힘이 굉장히 좋네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이제 9시 됐습니다. 지금 딱 지수는 아직 뜨고 있지는 않고요. 오늘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다시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환율이 스멀스멀 오른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좀 1,439원 지난 주 이후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얼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오늘 한번 환율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지수는 플러스로 다들 좀 시작을 일단 했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봤던 것만큼 그보다는 좀 상승폭이 조금 적긴 한데 코스피 지금 0.2% 정도, 코스닥은 0.09%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시작을 좀 했고요. 환율을 좀 2원 오른 거로 나오죠. 1,438원. 예, 1,440원에도 가까이 좀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뜬 거 보니까 현물 수급은 아직 안 떴고 선물은 좀 681억 사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월요일장 기분 좋은 출발을 한 우리 시장입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음 분기 때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과연 이번 주 출발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나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화오션의 실적 발표가 있겠죠. 우선 먼저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전자기술 쪽 삼성전자가 0.1%가량 상승으로 출발이지만 빨간색이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6%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친환경 관련 기업은 괜찮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 동시호가 속에서 괜찮았는데 LNF가 1.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2%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한화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 한번 볼 텐데요. 오늘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 조선주들의 백고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주가의 방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3% 이상의 상승 4%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 흐름도 괜찮습니다. LG 엔솔이 0.8%, 삼성 SDI가 0.5%가량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방산주는 조금 엇갈리고 있네. 현대로템이 1.8%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이 3%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조금 엇갈립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한미반도체도 1.7%가량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설비도 조금 엇갈리는데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1%가량 빠지는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은 오늘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인데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합권에서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들 역대급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체율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고 방향성 역시나 오늘은 조금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 내구자 보게 된다면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가 오늘 0.3%, 0.6%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테크놀로지 카카오가 오늘 1%가량의 반등, 그리고 네이버도 0.4%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하지만 셀트리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더스트리얼 서비스 쪽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1%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와 함께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1.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좀 차트를 보니까요. 오늘 통신주들의 흐름이 조금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통신주들 흐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코스닥 보게 된다면 오늘 바이오주들이 조금 부진하다는 게 색상을 보면 환연이 완전히 좀 느껴지는데요. 알테오젠은 1.4%, HLB가 0.9%가량 빠지고 있고요. 오늘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게 보로노입니다. 7% 이상의 주가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1%가량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캠 역시나 2%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다만 그 가운데서도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에이빌 바이오입니다. 3% 이상의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요. 콜바 B&H도 오늘 3% 이상의 상승력, 큐렉스도 5%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다소 섹터 안에서 엇갈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오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제조업 쪽 보게 된다면요. 에코프로비움이 무려 4%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WPC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계속해서 프리마켓에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1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던가 2차 전지 오늘 자동차 쪽에 좀 속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폭이지만 조정받고 있고요. 테크윙도 1%가량 빠지면서 반도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말씀드렸는데 모트렉스도 2%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엔터주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컨슈머 서비스 쪽 보게 된다면 엔터주들은 엇갈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엇갈린 움직임입니다. SM 같은 경우에 상승이지만 YG는 소폭의 하락,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0.4%가량 빠지면서 SM을 제외하고는 지금 3대 중에서는 이제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고은별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업종별로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분화가 좀 이루어지는군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그리고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특히 이제 뉴욕 시장에서 이 테슬라가 좀 완연하게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민수 대표께서 이 소디움 배터리 관련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CATL이 개발을 해서 좀 일단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항상 뭐 중국에서 무슨 기술 개발 얘기가 나오면 조금 이제 접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항상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나트륨 배터리가 갖고 있다는 한계인 밀도가 낮다라는 점, 이 부분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차 전지들이 좀 걱정스러웠었는데 오늘 일단 분위기는 테슬라의 주가 급등 영향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9시 이제 8분 돼가네요.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김 대표님, 출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작은 거의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시작해서 오늘 좀 시장이 약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다시 상승폭은 조금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8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554선. 코스닥도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큰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오늘 아직 수급은 안정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물 매수가 양시장 모두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방향성은 안 갖춰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주된 포지션들은 항상 9시 반 이후에 그리고 특히 1,000억대 이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갖춰가는지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쪽보다는 약간 시장에서는 수급보다 약간 종목적으로 섹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스피 쪽에서 업종별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는 기계 장비 쪽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 쪽과 함께 금속, 화학 이런 쪽들에 대해서 모습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특히 산업재 관련된 쪽에 대표적인 게 조선주겠죠. 예, 그런 조선 기자재 쪽들 강한 모습들이 그를 이끌어간다라는 쪽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음식료, 담배, 종이목재, 섬유, 의류 이런 쪽들이 약하다는 얘기는 일단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은 일단 약간 패스하고 오히려 좀 시장에서 그나마 좀 강한 주도를 하는 쪽들로 계속 따라가겠다.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침에 시작하면서 S&T 그룹 쪽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 S&T 에너지 금요일 날 낙폭이 컸다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발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쪽들이 가장 시장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섹터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은 시작부터 거의 보안 쪽에 대해서 무게가 많이 실려지는 모습들입니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내 핸드폰 도용되면 어떡하냐라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그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보안주들 그리고 또 뭐 종목은 뭐 삼성페이 관련주로 나오면서 쭉 연결되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그 보안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밖에 말씀드렸던 셰일가스, LNG 쪽에 대한 종목들 두 종목의 대표주자 S&T 에너지, BHI가 제일 강한 모습들이고 조선기자재 강한 모습들이고 말씀드렸던 건설 대표주도 건설주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시장이 좀 압축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동향들을 좀 체크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 대표님 쭉 말씀 들어봤고요. 저도 좀 그 사이에 좀 보니까 오늘 원전주들이 좋네요. 근데 다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BHI가 오늘 좀 11%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 가까이, 한전 기술도 2% 조금 넘게 이런 모습들도 오늘 좀 나타난 업종별 특징 중에 좀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출발 상황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2,553.77, 7.47포인트 오르고요. 0.27% 플러스입니다. 코스닥은 730선 돌파하면서 730.49, 0.80포인트, 0.11% 오릅니다. 자, 오늘로써 1개월 대비 3개월 대비 코스피가 코스닥이 모두 다 빨간불로 지금 다 전환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가 1개월 대비 2.72%, 코스닥은 8.33%로 1개월 대비 수익률이 월등히 좋고요. 3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플러스 1.24, 그리고 오늘로써 3개월 대비 코스닥이 플러스 0.08로 턱걸이로 빨간색이 올라오면서 모든 게 다 빨간불이 됐습니다.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 자, 지금 코스피 지수 이번 달 봉의 모습 상당히 좋죠. 이제 거래일수가 거의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쵸, 여기서 뭐 주시장이 100%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미국의 커다란 변수가 없지 않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되면은 지금 봉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5월 달이 기대할 만하죠. 2600 저 자리만 돌파를 한다면 2800 위까지는 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도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한 단계 처져 있지만 역시 코스피가 중요하겠죠. 코스피의 흐름을 이끌어간다면 코스닥도 밑에서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어느덧 다시 1440원까지 갔는데 지금 이게 1440원, 50원 요 정도 수준은 괜찮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 회복이 일어나면서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또 뭐 1,500원 돌파를 이걸 또 두들기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반등을 해서 한 절반 정도 떨어진 폭의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올라온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급이겠죠. 자, 4월 25일 날 6,280억. 와, 이거 얼마만인가요, 도대체? 4월 10일 날 3,300억 플러스 기록한 이후에 무려 보름 만에 지금 6,280억이라는 빨간색을 찍어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코스닥도 740억을 찍어냈고요. 자, 오늘 연속성이 있을까는 좀 싶습니다. 오늘 950억을 팔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또 매도로 돌아서나 이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5일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원화 가치의 상승, 달러 가치의 상승,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의 기업의 시세 차익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달러라던가 원화의 그 가격 상승은 이제 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시세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서 그게 오르면서 같이 원화 가치의 상승도 덤으로 가져가면 좋은 것이죠.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나라 기업을 사기 시작했다는 게, 사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는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위의 하나오션과 19위의 HD 한국조선해양이 월등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이 조선주들의 상승이,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부분이 5위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7위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산주가 쉬는 타이밍에 조선주의 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8위의 HD 현대중공업, 13위의 하나오션, 19위의 HD 한국조선해양, 20위의 이 세 개의 조선주가 계속해서 위로 진격을 하면서 하나하나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진격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지금 돋보이네요. 에코프로가 방금 전에 HLB를 제치고 3위를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4위로 내려왔는데 HLB랑 지금 에코프로랑 완전히 딱 붙었습니다. HLB가 그 임상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FDA 승인해서 에코프로의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위의 ABL 바이오, 지금 오늘 또 지금 들썩이고 있죠. 8위의 펩트론도 그렇고, 지금 이 라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의 지금 플랫폼 기술 수출,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득세를 보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들은 플랫폼 기술 수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주들은
당장 이게 순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별한 뭐 재료 이제 기술출을 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또 뭔가 임상에서 뭔가 좀 좋은 여지가 있다 이럴 때 또 급등하고 그렇게 좀 개별 재료들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 걸음 떨어서 좀 중장기로 보면 확실히 좀 신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이 플랫폼 업체들의 움직임이 참 견조하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특징입니다. 예, 오늘 알테오전 같은 거 제가 잠깐 보니까 아까 조금 약보합 정도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알테오전의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안 계실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플랫폼 업체로서의 힘이겠죠. 자, 9시 16분, 17분 돼갑니다. 섹터별 상황 이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권배 랭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심플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투자자들은요, 유심과 보안에 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해서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K텔레콤 측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유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의 주가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나트륨 배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뜨겁게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ATL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나트륨 관련된 배터리가 한국 법인이 또 설립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 역시나 여전히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로 K조선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계속해서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 미국에서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 역시나 좀 러프하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나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섰는데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가량의 순매도로 또 다시 돌아섰고요. 기관 역시나 금요일장에는 시장을 좀 받쳐주는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80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230억 원가량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양 시장에서 개인만 담아냅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4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13%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배터리사와 함께 전지막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두 자릿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가량의 오름세, 국민연금에서 보유 지분율을 높였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S&T 에너지 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 LG 헬로비전과 호텔신라 오늘 6에서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보면요. 한싹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유비벨록스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보안과 유심 관련된 기업이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삼육물산은 오늘도 뜨겁네요. 지금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래 정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10,000원 선 드디어 돌파를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변동성 굉장히 심합니다. 대여 특수강 오늘 29%가량의 오르면서 엑스큐어도 29%가량의 상승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보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나 좀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이 오늘도 시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시장에서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고은변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속보 올라온 거 하나 보니까 검찰이 MBK하고 홈플러스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얘기 좀 들어볼 시간이죠. 김 대표님, 어떤 게 오늘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조금 힘이 빠집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 분위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는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한 2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이쪽 종목들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쪽의 섹터에서 오늘 살아남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자이글은 예전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원적의 선인가요? 그 위에서 동그랗게 해서 열을 가하면서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옥수수도 구워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회사인데 참 올해까지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2022년도에 CM 파트너에서 2차전지 사업부 LFP랑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쪽들을 사업을 양수했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받는 것 같은데 어떤 기술력이나 관련된 쪽은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대응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추격 매수는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들, 특히 테슬라의 강세와 함께 좀 강하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도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단독 보도긴 하지만 동박 공급과 관련된 계약들이 큰 금액들이 나올 게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표현은 유럽에 거점을 둔 중화권의 배터리 제조 대기업, 뭐 그냥 다 아시는 그 회사겠죠. 예, 그런 쪽에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유럽 쪽에서 그래도 제대로 동박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솔루스 첨단 소재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또 띄우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금액이 얼마고 그에 따라서 어떤 흐름들을 이어갈지는 좀 더 구체화된 사실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이런 기사만 가지고 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STX 엔진이 주가가 탄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10%대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엔진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즉 조선의 심장은 엔진이다라는 쪽에서 종목들 찾아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STX 엔진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물론 조선 쪽 그리고 또 군함에 들어가는 특수선 이쪽에 대한 엔진도 있겠지만은 선박용 엔진이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최근에 들어갔던 자주포 K9 자주포 쪽과 방산 쪽에 좀 들어갔던 부분과 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12전환 물량들도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추격해서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STX 엔진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참 선박 엔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말씀하신 대로 자주포 엔진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 조선 방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두 업종의 모두 그것도 또 핵심 이 들어가는 장비죠. 이게 또 부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또 들어가니까 참 이런 게 이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에 신일설 위원님 종목별 특징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오늘 뭐 특징주야 아까 보안주도 나왔고 2차전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이글도 나왔고 그리고 왕관의 식구들이라고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었던 종목인데 그렇게 엮였군요. 자이글이 이미 증권사에서 분류한 거에 2차전지 나트륨 이온 쪽에 분류가 되어 있네요. 제 HTS에 보니까. 자, 오늘은 그 각 하나의 사안을 두고 갈리는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재미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얘기 드린 대로 지금 HPSP와 ST의 운명이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도 마치 콜옵션과 풋옵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ST가 7%가량 오르고요. HPSP가 7%가량 떨어집니다. 마치 파생 상품인 양 두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재밌다기보다 HPSP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속이 쓰리겠죠. 작년에 ST 주주분들이 이 당했던 그 기분입니다. 바로 2024년도 말만 해도 HPSP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하락계보로 붕괴가 되면서 저점 테스트를 가면서 정말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거의 지금 그 7,000원 라인이 붕괴됐으면은 4,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7% 뒤에 갈리고 있죠. 이게 바로 아까 그 소송의 그 결과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압수소 어널링 부분에서 HPSP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그 침입도 허용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만 EST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었다가 소송에서 패하면서
완전히 지금 뭐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약간 운명의 어떤 갈림길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HPSP의 향후 행보에 따라 주가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월봉상 20개월선 위에 있는 건 예스티고 20개월선 아래 HPSP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HPSP가 불리한 상황이고요. 자, 또 똑같은 어떤 이 구조로 움직이는 게 있죠. SK텔레콤은 지금 4.335% 급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2등, 3등인 KT와 LG U+가 급등하고 있죠. KT는 3%가량 오르고요. LG U+도 3%가량 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혜택을 보는 것과 피해를 보는 것이 갈리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뭐 지금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단숨에 SK텔레콤은 점유율 3위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향후에 있던 어떤 대응이라던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만약에 터졌을 사고가 밝혀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까랑은 또 다른 게 HPSP가 20개월선 위에 있고 이 ST가 20개월선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LGU+가 지금 60개월선, 120개월선 아래에 있는 불편한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은 20개월선 위에 있지만 20개월선 지금 테스트를 갈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갈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죠. 50%가 넘으니까. 근데 유심칩은 100만 개 정도밖에 재고가 좀 뭐 확인이 안 된다고 한 기사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하면서 이게 발표가 되는지 무조건 뭐 100% 뭐 당연히 그 피해 보상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저런 저반의 좀 상황을 유심칩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게 더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부분들을 좀 덜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9시 27분 됐습니다. 이번에 고은별 앵커 마무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 경쟁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께서 오늘장 키포인트 좀 어떻게 정리하셨는지도 궁금한데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시장은 재미없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실적 관련된 쪽들 챙겨볼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발표 관련돼서 챙겨봐야 될 쪽은 당연히 하나오션입니다. 주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이 오른 주가에 걸맞는 앞으로에 대한 IR 쪽의 톤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LG생활건강 요즘 화장품 쪽이 좀 힘내고 있는데 중국 쪽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변화 한번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중에서 MNC솔루션 이쪽도 방산 쪽에 또 요즘에 알아주는 회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실적의 톤들도 같이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 화장품 그리고 방산 기업의 실적 발표가 줄져 예고되어 있는데 실적과 함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은 오늘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K조선 과거의 영광제형 기대 핵심주 관심입니다. 지금 조선주의 기술적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참여를 못해서 1차 랠리를 몇백 프로 놓쳤더라도 지금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대시세를 내는 곳은 한 3-4번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극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지금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보시고 HD한국조선연맹의 주가를 보시고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보십시오. 지금 20개월선 밑에서 이제 태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 대시세를 만약에 간다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남은 겁니다. 2004년이나 2007년이나 2011년에 현대중공업의 시세, 현재 HD한국조선해양의 차트입니다. 그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산이 나왔던가. 그것을 지금 가늠을 하신다면 지금 두 번째 온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시세에 대한 기대감 오늘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개장 직후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함께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식도염 치료제인 K캡으로 유명한 이제 테고프라잔의 미국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노엔은 사실 세벨라 테라피틱스라는 미국의 바이오텍의 일단 기술 이전을 한 상황이었고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세벨라는 임상 3상을 미란성과 비미란성 적응증으로 해서 임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올해 임상 3상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말에 일단 미국 FDA에 상업화 신청을 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 일단 FDA에서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시장이 대략 대상 환자가 6,500만 명 정도 되고 현재 피켓 계열의 치료제보다는 PPI 계열의 치료제가 주력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케다 제약의 보노프라잔이 이미 피켓 계열로 진출되어 있는 퍼스트인 클래스의 약제이고요. 동사의 테고프라잔은 두 번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베스트인 클래스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두 번째 K캡 이 치료제가 피캡 계열의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노엔이 식도염 시장이 피캡 계열의 경쟁이 사실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용제약이 일단은 치고 들어오면서 일단 K캡의 지위가 조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사이즈가 계속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시장에는 경쟁 강도가 조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글로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임상 3상 성공을 했다는 것은 주가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제 테고프라잔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번 주에 일단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일단 테고프라잔의 미국 피크 세일즈를 대략 한 7억 달러 이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예측이 나왔고 또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0.4조 원에서 0.6조 원까지 높여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 상업화 승인을 받고 상업화가 되면서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HK 이노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저번 주에 이제 상한가 이후에 일단 10%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 이틀 동안 급격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이 물량이 다 전체적으로 소화되면서 일단 주가가 상한가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이 5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도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인 5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제약바이오주죠. HK 이노엔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주간 증시 오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특히나 이제 덩치 큰 빅테크들의 그 실적 발표 때문에 좀 분주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경제 지표, 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님 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여진 이런 부분 궁금해하셔서 그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그래도 9%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 소식에 좀 힘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연방 정부에 있는 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이 Federal Framework for Self Driving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의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들어간 표현이 뭐냐면 네.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거칠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예. 이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갔던 조치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은 테스트 단계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도시별로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도 이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사고도 다 연방 정부 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큰 인명 피해가 아니면 신고 없이 조사 없이 자체 그건 해결하면서 계속 나아간다. 이런 식의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러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분명하게 촉진하고 후원하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부분에서 이건 테슬라가 이제 6월달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대단히 네. 중요한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것은 미국 연방 정부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미국 전국적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주정부 도로와 연방 정부 도로가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주정부 단에서 자율주행은 많은 부분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우선 이런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있을 미국 하원과 상원과 상원에서의 어떤 관련 법제도 개편 또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2025년과 2026년 자율주행에 관련된 환경이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그래서 전달되면서 지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있었던 미국 주식시장 개장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혁신 기술이 바탕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줘야지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맞습니다. 좀 주요했다. 주가 반등에 왜냐하면 9% 이상 급등했으니까 284달러 위선까지는 네. 좀 올라간 흐름들. 어쨌든 중국이 추격이 거세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분기 좀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실적 안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으려는 분들의 움직임도 주말 사이 보니까 분주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서 나와서 테슬라 실적이 한 2, 3일 앞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확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이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주가에 선반영되었느냐 또는 사후에 반영될 것이냐 이것이 뭐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건데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반영되었다. 즉 주가의 실적 발표가 나온 재무제표가 공개되고 누구든지 이제 열람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이렇게 최악의 수준까지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주주들이나 네.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표현들이 대단히 가이던스가 좋았다. 가이던스가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이 바라던 그 메시지 일론 머스크가 아직 도지의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네. 도지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것을 빼서 그만큼을 테슬라에게 더 투자하겠다. 시간을 투자하겠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이것이 테슬라에게 대단히 주가에 긍정적인 예.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 주가가 이제 상승할 모멘텀 많습니다만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맞아요. 있죠. 예.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날 어닝콜에서 나는 무관세를 지지한다. 관세를 올리는 것에서 반대하지만 관세에 대한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조건에서 테슬라는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자면 히토로 수입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금지가 되면서 옵티머스의 생산은 차질을 빚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간의 국가들 간의 무역 갈등이 테슬라에게 반드시 좋지는 않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요. 하지만 6월 달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겠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를 걸쳐서 그 도시들을 테스트하는 도시들을 점차적으로 그러나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캡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10일 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올해 테스트 프로덕션 생산을 시작한 다음에 2026년부터 대량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저 로보택시를 이건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로보택시가 될 거고 이것을 미국의 100만 대까지 깔 수 있을 것이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가 가능하게 희망하건대 올해가 지나기 전 왜냐하면 이건 연방정부의 나 주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약 1,000만 대에 달하는 이러한 이 테슬라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도 지금 로보택시에 쓰이는 똑같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깔리기를 희망한다. 이거는 이제 깔릴 준비는 되어 있으나 이거는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해서의 관심보다는 이거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을 진짜 실현하느냐 그리고 자율주행 이후에 얼마나 이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율주행이 얼마나 구체적인 매출을 재무제표상에 기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 이것을 테슬라가 그 약속들을 지켜낸다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투자 분위기들이라든지 투자 환경은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올해 이후 한 35%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일단 1분기 안 좋은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기대 요소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비감도 FSD 그 테스트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또 26년에 대량 생산, 뭐 양산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걸 좀 잘 봐야겠네요. 네. 주가 상승의 이제 기폭제가 어디에 있을지.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 요소만 빼놓고 해서는 이제는 테슬라가 약속을 지켜야 될 때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속만 제대로 지켜준다라면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머스크 CEO가 AI 기업입니다. XAI에 28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라고 했는데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쓸 때도 많지만 우선 이 규모를 우리가 보실 때 AI 관련 기업에서 역대 가장 큰 것은 올해 초에 있었던 오픈 AI가 소프트뱅크의 주도로 4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던 것이 지금 AI 관련 기업 중에선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200억 달러의 규모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로 28조가 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200억 달러라는 것은 이 오픈 AI 다음으로 큰 돈이 지금 이번에 파이낸싱이 되는 거고요. 지금 투자 환경이라든지 또 일론 머스크가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충분히 투자가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올해 3월에 여기서도 한번 다뤘지만 X닷컴과 과거의 트위터죠. XAI가 합병을 했죠. 합병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X닷컴을 통해서 대중 서비스로서 시장을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AI 시장에서. 네, AI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픈 AI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을 했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개발자라든지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제한된 매달 $20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시장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시장으로 나아가겠다. 즉 우리가 구글이나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방식, 광고라든지 이커머스를 결합시키면서 이제 대중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부분에서 오픈 AI가 지금 깃발을 들고 전진하고 있는 거고 또 X닷컴의 기반에서 XAI는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2025년에 큰 이 AI 시장에서의 전환점과 변곡점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X닷컴, 이 XAI에서 이번에 200억 투자를 하게 되는 투자를 받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과거의 트위터 X닷컴에 있는 이 누적 적자에 따른 금융 부채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하면서 좀 가볍게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요. XAI의 AI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로봇을 제어하는 것, 그 일을 멈춰줘, 그 일을 해줘, 떨어진 몽키를 주워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X.AI에서 만든 그록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M7 중에 4개의 기업이 또 실적 네. 발표에 나섭니다. 물론 예전만큼 M7이 전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네. 우리는 AI 시대에 꼭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여기 안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도 알파벳의 주가 발표가 대단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빅테크들이 사실 1분기 실적 발표기 때문에 여러분 1분기는 즉 4월 5일 즉 리버레이션 데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관세 전쟁의 어떤 시작점 이전에 일어났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들은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 1분기는 항상 좋지가 않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전년도 대비 성장들은 분명히 전년도의 동기 대비 네네. 성장은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닝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이던스입니다. 그들이 2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즉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여기서 아마존이죠. 여러분 아마존에서 아마존닷컴 즉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의 약 4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즉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감축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수요 위축 효과에 대해서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외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성장하겠다는 전망을 내놓는다면 아마존 주가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아마존이 2분기나 3분기에 있어서 관세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존은 실적 부분에서 많은 좋지 않은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발표를 한다라면 실적이 좋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수입될 때 최고는 $3,000까지 뛰겠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인도에서도 일부 생산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외 조항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애플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지켜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번에 처음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해요. 그동안 이제 딥시크에게 뺏겼던 그 오픈 소스 주도권을 찾기 위한 하나의 무대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월 초에 이제 라마 4라고 해서 지금에 있는 제미나이 2.0이라든지 오픈 AI의 4.5라든지 좀 이러한 것과 거의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수준의 오픈 소스 형태의 라마 4를 메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4월 29일 날 라마콘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AI 관련돼서 오픈 소스로 라마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컨퍼런스를 연다는 거에서 첫 번째 컨퍼런스를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오픈 소스의 앞으로 라마의 어떠한 발전 방향을 밝혀낼 것인가 또는 요즘 중요한 에이전트 부분에서 라마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표할 거고요. 또 작년에 시장에서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AI 글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AI 글래스라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중화 시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실적 발표 데이터 보셔야 되고 이벤트도 산적합니다. 관세 영향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 성적표가 어떨런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블러다 AI 센터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의 유심칩 그런 사태 때문에 오늘 보안 관련주가 뛰고 있고 테슬라 급등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라는 정도.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오전장 정보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